안녕하십니까. 모아소프트 최병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고주파 전자기 해석 솔루션인 XGTD와 웹페어러의 주요 기능과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GTD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XGTD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고 항공기 안테나 결합과 미사일 RCS 해석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웨어페어러의 특징과 실내 인원 감지, 차량 내 아동 감지, 머신러닝 데이터 생성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GTD를 소개하겠습니다. XGTD는 플랫폼에 장착된 안테나 성능과 안테나 간 간섭, 그리고 레이더 단면적인 RCS를 분석하기 위한 레이트레이싱 기반 전자기 해석 도구입니다. 항공기, 함정, 차량과 같은 대형 구조물은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정기적으로 매우 큰 구조가 됩니다. 이를 일반적인 풀 웨이브 방식으로 해석하면 많은 메모리와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XGTD는 SBR, GO, UTD 등 고주파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반사, 투과, 회절, 표면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형 구조물도 비교적 적은 계산 자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PO와 MEC 기법을 이용해 구조물의 산란 특성과 RC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안테나 분야에서는 플랫폼 장착 전후 방사 패턴 변화, 구조물에 의한 차폐 및 안테나 간 결합도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XGTD와의 호환성입니다. XGTD에서 안테나 방사 패턴을 임포트하여 정밀 안테나 모델과 대형 플랫폼의 연계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XGTD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네 가지입니다. 전파 무반 사실을 모델링하는 에너코익 체인버 시뮬레이션, 표적의 RCS 분석, 안테나 간 간섭을 평가하는 코사이트 어널라이시스, 그리고 원거리 안테나 방사 특성 분석입니다. 계산 과정에서 SBR은 송시원에서 발사된 광선의 반복 반사 경로를 추적합니다. 지오는 구조물 표면에서의 반사와 투과를 계산하고 UTD는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회전을 계산합니다. PO는 넓은 표면에서 발생하는 산란을 계산하며 MEC는 모서리와 에지의 회절 성문을 보완합니다. 또한 크리핑 웨이브를 이용해 전파가 항공기 동체와 같은 공면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XGTD의 첫 번째 장점은 대형 구조체를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웨이브 해석은 주파수와 구조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메시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XGTD는 구조물의 전체 최적을 메시로 채우지 않고 전파 경로와 산란에 기여하는 표면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광선 결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테나의 이득, 안테나의 결합, RCS 결과에 기여하는 전파 경로를 광선으로 표시하며 광선의 세기와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특정 방향에서 성능이 저하된 원인이나 안테나 간 결합이 증가한 원인을 구조물과 전파 경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GTD는 XFDTD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XFDTD에서 안테나의 상세 구조와 급전부를 포함한 정밀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후 계산된 3차원 방사 패턴을 XGTD로 가져와 항공기나 함정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안테나의 자체의 정밀한 해석 결과와 플랫폼 탑재형 환경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KMZ, 콜라다, STL, DXF 등 다양한 3차원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계산 결과는 외부 파일로 출력하여 파이썬이나 매트랩을 이용한 추가 호처리도 가능합니다. XGTD에서는 플랫폼에 장착된 안테나의 원거리 방사 패턴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장착 전후의 이득 변화, 빔 왜곡, 차폐 영역과 편파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은 코사이트 어널라이시스입니다. 이는 동일한 플랫폼에 설치된 여러 송수신 안테나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간섭을 평가하는 기능입니다. XGTD는 송신 안테나에서 수신 안테나까지 전달되는 지적파뿐만 아니라 구조물 반사, 회절, 표면파 경로를 함께 표시합니다.
따라서 어떤 구조물과 어떤 경로가 안테나의 결합을 증가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S 파라미터와 터치스톤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여 RF 해독 분석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XGTD에서는 무반 사실을 구성하기 위한 에노코익 체인버 에디터가 제공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챔버 벽면, 흡수체, 송수신 안테나와 시험 대상체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챔버 내부의 잔류 반사와 다중 경로가 안테나 패턴이나 RCS 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RCS 해석에는 PO와 MEC를 결합한 방식이 사용됩니다. PO는 넓은 표면의 반사를 계산하고 MEC는 모서리와 엣지에서 발생하는 회전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동일 편파인 코폴라리제이션과 교차 편파인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FGTD의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는 보잉 757 항공기에 장착된 4개의 패치 안테나 사이의 결합 분석입니다. 해석 목적은 안테나 조합벽 격리도를 확인하고 엔진과 동체 등 어떤 구조물이 결합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동일한 측면에서 위치한 상부 안테나와 하부 안테나의 결합이 약 마이너스 67.4데시벨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광선 경로를 확인한 결과 엔진에서 발생한 산란과 동체 표면을 따라 전달되는 전파가 주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대편 상부 안테나 사이의 결합은 약 마이너스 87.45데시벨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체의 직접 경로가 차단되었지만 동체의 곡면을 따라 이동하는 크리핑 웨이브가 주요 결합 경로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대편 하부와 대각선 방향의 안테나 결합은 약 마이너스 104.6데시벨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결합도 수치뿐만 아니라 결합을 발생시키는 구조물과 전파 경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테나의 위치와 이격거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10GHz 모노스태틱 RCS 해석입니다. 미사일을 360도 회전시키면서 3개의 평면과 2가지 편파 조건에서 RCS를 계산했습니다. XGTD에서는 PO와 MEC를 이용해 미사일 몸체 표면 반사와 날개 및 모서리의 회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를 풀웨이브 해석 프로그램인 XFDTD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 두 프로그램의 주요 RCS 피크 위치와 전체 패턴이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오차도 약 2dBsm 이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세 형상을 크게 단순화하지 않고 360도 방향의 한계 컷을 약 1시간 내외로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XFDTD는 풀웨이브 방식과 유사한 주로 RCS 특징을 제공하면서 고주파 대형 표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FDTD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웨이브 페어러입니다. 웨이브 페어러는 레이더 센서 주변의 차량, 보행자, 건물, 도로에서 발생하는 근거리 전파와 산란을 분석하는 레이더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XGTD가 주로 플랫폼 안테나의 원거리 방사와 RCS 분석에 활용된다면 웨이브페어러는 레이더 센서와 표적이 가까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중 경로와 시간 변화 분석 특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웨이브페어러는 표적 전체를 향해 광선을 집중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작은 표적이나 거리가 먼 표적에서도 광선이 표적을 지나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와 벽면의 표면 거칠기를 반영한 디퓨즈 스캐터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첩파형을 이용해 거리와 속도 보정을 포함하는 레인지 도플러 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페어러 역시 레이트레이싱 기반으로 전파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계산합니다. 평면파를 입사시켜 표적의 원거리 RCS를 계산할 수 있으며 모노스태틱과 바이스태틱 조건의 산란 성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PO, MEC, GO, UTD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표면의 반사뿐만 아니라 차량, 도로, 건물,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 경로를 계산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디퓨즈 스캐터링을 적용하기 전과 후에 전파 경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디퓨즈 스캐터링을 적용하면 거친 표면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추가 반사 경로가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路面과 콘크리트 벽에서 발생하는 레이더 클러터를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웨이어페어러는 자동차 레이더 시뮬레이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레이더 센서를 배치하고 도로, 주변 차량, 보행자, 가드레일, 건물 등을 포함한 가상 주행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센서의 장착 위치와 방향, 차량 구조물에 의한 차폐, 주변 물체에서 발생하는 반사 신호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나 곡선도로를 주행할 때 주변 차량의 직접 반사뿐만 아니라 도로와 건물을 거쳐 수신되는 다중 경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시나리오 모델링 기능을 이용하면 차량의 이동 경로, 속도, 가속 및 제동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상황을 반복 가능한 가상 환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웨이페어러의 사용 예제 중 첫 번째 사례는 60GHz FMCW 레이더를 이용한 실내 인원 감지입니다. 차량이 실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벽과 탁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다중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레인지 도플러 맵에서는 사람의 실제 거리와 이동 속도에 해당하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호가 사람에게 반사된 후 벽이나 탁자를 추가로 거쳐 수신되면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고스트 이미지가 발생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사람이 레이더에 가까워지는 동안 고스트 실제 신호는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일부 고스트 이미지는 반대로 멀어지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웨어페어러는 사람의 직접 반사뿐만 아니라 다중 경로로 발생하는 잘못된 탐지 신호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실내 보안 센서와 제실자 감지 알고리즘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차량 내부에 남겨진 아동의 호흡을 레이더로 감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레이더 센서를 차량 천장이나 룸미러 부근에 배치하고 시트폼과 금속 프레임이 호흡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해석 결과 아동의 호흡에 따른 미세한 도플러 신호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의 금속 프레임에서 발생한 강한 반사 신호가 클러터로 나타나면서 작업 호흡 신호의 탐지를 방해했습니다. 따라서 센서의 출력만 높이는 것보다는 센서의 위치와 방향을 최적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클러터를 제거하고 호흡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신호 처리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는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머신러닝 합성용 합성 데이터 생성입니다. 레이더를 이용해 정상 호흡, 과호흡, 졸업 상태 등을 분류하려면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만으로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웨어페어런에서는 인체의 움직임과 호흡 패턴, 레이더 위치와 주변 환경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레이더 파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약 하루 동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200개 이상의 생체 신호 파형을 생성했습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는 실제 측정 데이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부족한 조건의 데이터를 보완하고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솔루션의 활용 분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XGTD는 항공기, 함정, 차량과 같은 정기적으로 큰 플랫폼을 대상으로 광선 경로 시각화, 대형 구조체 해석, RCS 분석, 안테나 탑재 영향 및 안테나 간 결합 분석에 적합합니다. 또한 XGTD와 연계하여 정밀 안테나 해석 결과를 실제 플랫폼 환경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웨이페어러는 자동차 레이더와 근거리 센서 환경을 중심으로 거친 포면 산란, 전자파 다중 경로, 도플러 특성, 주행 시나리오 및 시간에 따른 광선 추적 분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플랫폼과 안테나 중심의 고주파 해석에서는 XGTD를, 레이더와
센서와 동적 환경 중심의 해석에서는 웨이브 페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솔루션을 활용하면 단순히 최종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고 어떤 구조물에 의해서 반사와 산란이 발생하는지까지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XGTD와 웨이브페어러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